여기 계산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낸 값을 여기다가 넣고요. 반복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반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루프냐, 아니면 per each냐, 각각의 경우냐, 아니면 반복이냐, 두 가지로 한번 해보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필살기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반복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열의 합계. 그렇죠. 우리가 양식 만들 때 많이 쓰죠. 썸을 하는 거고, 여기는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썸 if S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최용석 씨일 때 하고, 여기 로또 넘버가 1번일 때, 2번일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로또 넘버를 제가 여기는 2번, 뭐, 이렇게, 여기는 3번,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저장을 일단 하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RPA라는 이 폴더에다가 얘를 모아놨습니다. 여기 1번 RPA 반복 계산이라고 있죠. 네, 요거를 한번 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크탑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그 다음에 조건까지 다, if문까지 다.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거죠. 만들기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 흐름을 좀 만들겠습니다. 하이 흐름. per each로 할게요. per each. 저 언더바하고 1. 왜 그러냐면 예약 언어다 보니까 얘가 못 쓰게끔 만든 거죠. 여기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메인에다가 여기 메인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흐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흐름 제어라고 있죠. 여기 하이 흐름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서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제 per each 얘를 이제 메인에서 실행시키겠다는 거죠. 네, 저장 누르시면 됐죠. 그리고 다시 per each 하이 흐름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엑셀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항상 엑셀을 하실 때는 이 활성 시트, 워크 시트를 지정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활성 엑셀 워크시트 설정해 주시고요.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은 db 그리고 저장. 활성 그 워크시트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Y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빈 열하고 빈 행하고 이거 두 개를 지정해 줘야지만 좌표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읽어올 수가 있어요.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읽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테이블 형태로 얘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위 값 그리고 시작열은 1열이죠. A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행도 1행이죠. 끝열은 아까 지정했던 퍼스트 프리 컬럼 선택하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왜 마이너스 1을 하시냐라고 하면 지금 얘가 지정이 된 게요. 잠시만요. 얘가 2까지 지정이 됐겠네요. 여기가 지정이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빼주면 여기서 5개를 빼주면 여기 오겠죠. 그러니까 6개를 빼줘야 되겠네요. 요까지가 저희가 범위니까 6개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6개. 그 다음에 퍼스트 프리로는 하나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퍼스트 프리로가 여기죠. 11행이 되니까 하나 빼주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얘가 지금 A1 셀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채로 잡은 거죠. 이렇게 해서 A1 셀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변수로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급에 가셔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뭐 임의 사항이니까 텍스트로, 그러니까 숫자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요, 이 텍스트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날짜 시간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저장해서 날짜 쇼트 형태로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첫 태양을 열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컬럼 1, 2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가 엑셀 데이터라는 요게 테이블 형태로 들어와요. 얘가 이쪽으로 엑셀 데이터라는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얘를 일단 저장을 하나 하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줬네요. 자, 이름을 조금 다시 짓겠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저장. 그리고 메인에 가서 여기 하이룸을 이제 시행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흐름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름 실행, 여기 데이터 소스 저장 됐죠. 예,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먼저 열린 다음에 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예,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여기까지 전체를 다 이 흐름을, 액션이죠, 액션을 컨트롤 X에서요 지워버리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도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항상 열려야 됩니다. 루프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또 흐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반복에 가시면 각각의 경우가 있죠. 여기다가 넣으시고, 얘가 이제 per each입니다. 그렇죠? 반복할 값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릭하시면 아까 엑셀 데이터라는 얘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current item이라고 한 행을 각각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per each는요, 엑셀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디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 엑셀 인스턴스를. 그래서 얘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행의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강제로 행의 번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변수 설정에 가서 위쪽에다가 놓고 얘를 아이디로 놓을게요. 네, 그리고 얘는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엑셀 테이블 자체가 여기 보시면 얘가 1행이잖아요. 머리글이 2행, 3행, 4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1행을 선택하고 다음에 2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엑셀 인스턴스, 엑셀 얘를 기준으로 해요. 변수 테이블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장, 그리고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이고 중간에 놓으시고요. 이제 얘는 1을 받아와서 지우시고요. 아이디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을 시키는, 퍼이치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2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를 2행을 얘기하겠죠. 이제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진짜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스턴스는 진짜 테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두 개의 변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열이 숫자열일 때는 변수로 지정하셔야 돼요. 변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숫자로 바꿔줘야지만 더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열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열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냥 라지 x1이라고 넣을게요. 변수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 변수를 클릭하시면 current 아이템이 나옵니다. current 아이템에 얘는 행이 없다 그랬잖아요. 행이 없기 때문에 열을 바로 불러올고요. 디귿자가로 여시고 웹다운표 여시고 x1이라는 머리글을 치고 웹다운표 여시고 디귿자가로 여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시죠. 예. 만약에 얘가 이 x1이라는 요 머리글이 문자면은 굳이 우리가 변수로 전환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더하고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로 전환을 꼭 한번 하시고 저장 누르시고요.
x2도 저장해야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더블 클릭해서 얘도 x2, 여기도 x2. 자, 됐죠? 저장.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저장이 됐어요. 근데 얘는 문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을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변수는 다 문자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숫자로 변한 여기 안쪽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텍스트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x1이 있겠죠. 네, 얘를 똑같이 하세요. 그냥 x1이라고. 이렇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비전공자들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직관으로 이해를 받는 거지, 이거를 첫 번째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투로. 네, 이제 얘는 숫자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하고 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저희가 변수로 두 개를 더한 에버리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시킬 겁니다. 변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변수를 하나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에버리지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에버리지.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지우시고,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를 클릭하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변수 선택, 여기에 x1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이 안에다 쓰셔야 돼요. 플러스 x2라고 지금 타각을 하시고 대문자. 그리고 가로를 앞에다가 열고 뒤에다가 가로를 닫으세요. 얘는 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얘는 에버리지가 되겠죠. 저장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엑셀을 쓰기로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행을 루프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엑셀에 가셔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안에다 엑셀에 가시면 이제 쓰기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엑셀 쓰기 있죠. 워크시트에 쓰기. 그래서 여기다가 씁니다. 넣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엑셀 진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쓸 값은 뭐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변수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 됐죠. 이거 에버리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에버리지를 우리는 쓰려고 그래. 각 한 행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셀에 쓸 건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지정된 셀에 쓸 건데, 그럼 어디다 쓸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면 저희가 여기 클릭해 보시면 얘가 1, 2, 3, 9, 10 맞죠? 11, 12, 13이죠. M열에 쓰는 거죠. 13. 여기다 클릭하시고 13. 맞죠? 그 다음에 행을 물어봐요. 이 행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퍼이치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기 클릭하시고 아이디. 그럼 얘는 첫 번째가 2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1은 위에 있고 2행을 13열의 2행 맞죠? 13열의 2행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죠. 13열의 M열의 2행 M2니까 여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루프 시키면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겠죠. 레버리지 써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반복시킬 때 쓰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 이제 얘는 루프를 시키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리고 실행 누르게 되면 먼저 아까 데이터 소스 쪽에서 실행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 읽기 전용으로 뜨는데요. 데이터 소스 쪽에서 실행이 되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돼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소수점 두 개로 자르겠다라고 하면 변수에 보면 숫자 자르는 게 있어요. 자르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 올라가시면 변수에 보면 여기 숫자 자르기가 있죠. 반올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올림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쪽에 넣고 에버리지를 뭐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잘라라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에버리지가 아니라 여기 자른 거에서 근데 여기 자르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퍼이치는 끝냈습니다. 이 퍼이치를 다시 정리를 하면 퍼이치는
인스턴스, 엑셀 인스턴스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요 아이디를 각각 만들어서 반복을 시켜줘야 돼요. 됐죠? 이렇게 요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루프는요, 여기 있는 엑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요. 이 데이터 테이블을, 변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요. 두 개가. 그래서 이게 틀려요. 여기는 변수가 여기 0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글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틀립니다. 틀리니까 요거를 주의해서 많이 저기 에러가 나는 게 그거니까요. 자, 일단 하이 흐름에 가서요. 새 흐름을 만들게요. 이 하이 흐름은 영문뿐이 안 됩니다. 루프라고 하고 언더바하고 1. 왜? 루프 자체가 예약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루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가서 흐름 제어에 가시면 하이 흐름 실행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루프 저장 됐죠. 그리고 얘는 굳이 실행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말줄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로 올려놓으시면 여기 추가 작업이라 해서 말줄임표가 있죠. 점 3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작업 사용 안함이라고 있어요. 굳이 지우지 말고 작업 사용 안함을 눌러서 얘는 실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루프 하이 흐름에 가셔서 이제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해 보시면 여기 얘가 루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반복 조건이 있는데 이건 if문하고 같이 활용하는 거라서요. 굳이 제가 봐서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까지만 잡아서 여기다 넣으시고 얘는 시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이 0이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엑셀 테이블 보여드렸듯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여기 클릭해서 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잘 보셔야 될 게 얘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진짜 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에 해당되는 엑셀 인스턴스의 행의 값은 몇일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를 해줘야지만 0이 나와요. 마이너스 2를 해줘야지만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가는 1을 해줍니다. 됐죠? 됐고, 저장하시면 잠시만요.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하나 지우고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룩 값이 나옵니다. 저장.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생성되는데 루프 인덱스가 나와요. 루프 인덱스가 뭐냐면 그 행의 값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id로 지정을 했지만 얘는 루프 인덱스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누르고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똑같이 여기 클릭해서 변수 설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워크시트에 쓰기까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컨트롤 C 그리고 이쪽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엔드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X1을 놓는데요. 얘는 지우시고요. 자, 얘는 변수가요. 여기 엑셀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행을 하나하나 지정하지 않아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미 행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자가로 여시고 행의 번호가 뭐냐면 루프 인덱스예요. 저기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퍼센트는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프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아까 0서부터 시작하니까 0행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자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웹다운표 여시고 X1 그리고 웹다운표 여시고 디귿자. 그러면 얘가
열의 그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행열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X1으로 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숫자열일 때는 얘가 지정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자꾸 에러가 나요. 그럼 끝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이고. 네, 전화가 오는 바람에 강의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 두 개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엑셀 데이터라는 변수에 루프 인덱스가 행 번호죠. 0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열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 변수까지 설정을 갖고 이제 쓰는 게 문제거든요. 쓰는 거 보시면 요거 쓰는 건 맞는데 여기 아이디가 없죠. 그래서 루프 인덱스로 쓰면 되는데 얘가 엑셀 인스턴스에다 쓰다 보니까 루프 인덱스는 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줘야지만, 그렇죠? 플러스 2를 해줘야지만 0에 해당되는 게 이제 나오겠죠. 1번이 나오나요? 2번이 나오나요? 이제 1번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저장.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사고방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게 그 퍼이치하고 루프하고 두 가지 비교를 해서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걸 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퍼이치를 쓸지 루프를 쓸지를 정확히 결정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것들은 내가 이쪽만 쓰겠다 그러면 이쪽만 쓰시면 되고요. 두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죠. 메인에 가서 이제 얘도 흐름을 좀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이제 하이 흐름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 저는 퍼이치를 쓸게요. 여기에 합계하고 열 평균하고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남았죠. 요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흐름을 일단 만들고요. 네, 여기도 퍼이치하고 if라고 쓸까요? 퍼이치. 네, 그리고 언더바하고 calculat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um이라고 했어. sum. 자, 그리고 저장. 하이 흐름이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메인에 가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흐름 제어에 가시면 흐름 실행. each sum 저장.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잘 클릭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이제 선택이 됐고요. 컨트롤 C하고 네, 여기 와서 컨트롤 V로 이제 붙여놓으면 이제 그대로 복사가 다 됐죠. 여기까지는 갔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루프 안에 이 퍼이치 안에 썸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썸이나 에버리지는 이거는 각각의 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깥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해서 이 하나를 바깥쪽으로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됐죠? 그리고 변수를 또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누계를 때릴 변수를 하나 잡아줘야 돼요. sum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0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저장. 네, 그럼 얘가 이제 하나가 나왔고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변수가 average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나 붙이고요. 이 바깥쪽으로 이제 하나 또 누계를 하나 때려주는 겁니다. 네,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여기 변수를 클릭하셔서 sumx라고 만들어 놓은 얘에다가 지우시고요. 네. average 여기다가 플러스 sumx라는 걸 계속 더하는 거죠. 이게 더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저장 누르시면 이제 얘도 계속 루프가 되겠죠. 에버리지 하나 왔죠. 그 다음 쭉 돌아가서 이제 여기 에버리지가 또 하나 오게 되면 여기다 에버리지가 또 하나 오겠죠. 그 기존의 썸하고 에버리지하고 또 더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바깥쪽에서 이제 쓰기를 하시는데 에버리지를 쓰시는 게 아니라 썸을 쓰는 거죠. 썸을 쓰고 얘는 이제 좌표를 조금 달리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13번째고 16번째에 두 번째 행에 오는 거예요. 16번째에 두 번째 행에다가 써라라는 거죠. 합산한 거를.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이시고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나누기 그 다음에 ID 가로 여시고요. ID 그 다음 빼기 2를 합니다. 가로 닫고. 왜 그러냐면 행의 수가 카운트죠. 카운트. 행의 수를 이제 카운트해서 여기에 이제 카운트의 개념이죠. 행의 수가 몇 개냐. 맞죠? 몇 개냐. 나눴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은 17개짜리 열의 두 번째 행에다가 저장해서 쓰면 되겠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합산이 되어 있죠. 썸까지 이제 여기 두 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 남았네요. 이게 썸 if s문이죠. 썸을 때리는데 담당자 최용석이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썸 때렸고 그 다음에 로트 넘버도 클릭해서 1번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필터링 걸었을 때 얘를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얘도 여기 흐름에 가셔서 또 새 흐름을 만들 건데요. 메인에 일단 가셔가지고요. 하이 흐름을 얘를 일단 사용 안 함으로 일단 정해 주시고 그리고 클릭해서 여기 새 하이 흐름 만드시고요. per each 그리고 sum if s문으로 저장을 할게요. 됐죠? 그럼 여기 또 메인에 가셔서 메인에 가신 다음에 흐름을 여기다 일단 메인에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흐름 실행 누르시고 클릭해서 sum if s문 저장.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썸까지는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맨 밑에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잡힙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여기 와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놓으시면 다 잡혔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냐면 이제 if문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if문을 집어넣으셔서 이제 반복을 시키는데 특정한 최용수기만 반복을 시키거나 뭐 1호기 반복을 시키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반복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if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보시면 여기 만약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피연 뭐 첫 번째 피연사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커런트 아이템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지금 per each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 아이템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커런트 아이템에서 웹다운표 하시고 담당자 됐죠? 이렇게 담당자 하시고
그리고 이꼴, 그 다음에 웹 다운표 올리시고, 최용석. 필터링을 한번 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시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요거를 지우시고, 웹 다운표는 안쪽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용석이라고 쓰면 되는데, 또, 로또 넘버까지 하기가 이렇게 하면 또 넣어야 됩니다, 만약을. 그래서 이럴 때는 안에다가 그냥 중첩을 시켜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꼴 치고, 웹 다운표 올리시고, 최용석. 그리고 웹 다운표 올리시고, 그리고 엔드. 됐죠? 그리고 커런트 아이템. 디귿자를 올리시고, 웹 다운표 올리시고, 로트. 한가운데 넘버. 그 다음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웹 다운표 올리시고, 디귿자. 그리고 이꼴 치고, 1일. 맞죠? 1일.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다 true라고 쓰시면 돼요. true.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필터링을 몇 개건 걸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경우에 한해서라는 거죠. 저장.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을 Shift 키를 누르시고 요 사이에다가 단체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 조건이 걸려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클릭해서 얘는 19번째다가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 일단 하고, 그리고 플레이 누르시면 지금 여기 하나만 딱 나오고 있죠. 지금은 로또 넘버 1에다가 최용석이 여기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쭉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나오고, 19번째가 그 뒤에다가 한행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과 열을 전체를 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터링 거는 방법, 이 부분 통해서 필터링 거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